제76장 이빨 같은 돌틈에 갇힌 그림자. 이 틈은 정말 다른 틈들과는 좀 달라 슈정천은 지질을 배운 적이 있다. 이런 이빨 형태의 결정 돌출부는 사실 돌 안에 붕사어가 함유돼 있어서 그 광물은 때때로 사람의 이빨처럼 보인다. 많이 보이면 바위가 이빨을 기른 느낌이 든다. 슈정천은 등산용 곡괭이를 꺼냈다. 그런 건 무겁고 가지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전에 곡괭이가 없어서 손전등밖에 없었으니 이번엔 얌전히 챙겼다. 이고리빨들을 두드리니 금세 틈이 생겼다. 그 입은 빠진 이빨처럼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슈정천과 뚱뚱하는 각각 청동조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꽤 무거워서 틈에 끌고 들어가면 방해가 된다. 슈정천은 몸을 비집고 들어갔고 안이 조금은 넓어 보였다. 뚱뚱하니 발로 몇 번, 15번 정도 차서 슈정천은 틈에 끼어버렸다.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뚱뚱하니 한번 날아차듯이 찾아 슈정천은 몸이 풀리면서 안으로 밀렸다. 앞쪽 코가 벽에, 뒤통수가 벽에 닿아 완전히 끼어 있었고 움직인다고 해도 극히 미세한 움직임뿐이었다. 이 틈은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슈종천이 머리를 급히 돌리면 코끝과 뒤통수가 앞뒤 바위벽에 동시에 스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거의 사지가 절단된 것과 마찬가지라 조금이라도 성실한 무기 하나가 천천히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앞쪽 틈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오구가 슈종천 앞에 조심스레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겨우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슈종천은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약 15분 정도 걸려 대략 10m 정도 움직였으며 눈가에 검은 눈밑이 피어날 정도로 피곤했다. 입구를 바라보니 뚱뚱한의 손전등 빛이 슈정천을 비추었다. 마치 밖이 태양인 듯했고 안쪽은 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슨 계획이야? 뚱뚱한이 10m 밖에서 외쳤다. 슈정천은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웠다. 돌의 결이 역할고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손전등을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며 열심히 빠져나가려 준비했다. 슈종천은 지하 바오와이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 틈을 내 속도로 가면 10km 지점이 내 두 번째 생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손전등을 들어올리는 순간 슈종천은 이 틈의 끝에 긴 머리 여인이 자신과 똑같이 끼어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았다. 그곳은 손전등 빛이 닿는 끝 약 30m 밖이었으며 슈종천은 깜짝 놀라 정신이 뒤숭숭해지자 여인이 사라졌다. 슈종천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긴 머리 여인이 두렵다기보다 이렇게 끼어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죽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는 그곳을 매우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슈종천은 그가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슈종천은 이제 나이가 들어 환각을 믿지 않는다. 슈종천은 틈 입구 쪽으로 조심히 물러서며 기억을 떠올렸다. 그 여신이 이전에 향로 안에 있던 시신이었나? 이미 부서졌을 텐데 어떻게 여기 나타났는가? 슈종천은 손전등을 들어내리지 못했지만 이런 강한 빛의 손전등은 무거워한 손으로 들기 힘들었다. 약 3, 4미터 정도 빠져나가려다 손이 피곤해 들어올릴 수 없게 되었다. 뚱뚱한에 손전등이 들어오면 슈정천이 가려 절대적인 그림자를 만든다. 슈정천은 뚱뚱한에게 말했다. 입구를 좀 더 부수고 모든 이빨을 부숴줘. 무슨 일 있어? 손전등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올리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빛 범위에 나타날 것 같아. 뚱뚱하는 말 없이 그 광물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슈정천은 참으려 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팔을 내리니 눈앞이 어두워졌다. 슈정천은 피곤한 관절을 떨며 다시 들어올렸고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슈정천은 긴 머리 여인이 틈 안에서 비스듬히 기어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난번은 구했지만 이번엔 없었다. 마침내 슈종천은 틈에서 끌어올려졌고 모두 다시 내 가슴에 매달렸다. 그는 기진맥진했다. 슈종천은 지아바오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틈 안에서 그들을 추적할 수는 없어. 내려가서 내 계획대로 가자. 다시 틈 안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가면 확실히 죽을 것이다. 모두 직접 바닥까지 내려가지 말고 틈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먼저 바닥에서 약 10m 높이에 착지한 뒤 화염으로 먼저 불태우라. 슈종천은 지아바오아이에게 말했다. 우선 그 여신 시신이 있는지 안에 뱀이 있는지 확인하자. 지아바오아이는 슈종천을 보며 물었다. 왜 우리에게 화염 장치가 있지? 휘발유에 살충제 같은 걸 섞으면 직접 몇 개 만들 수 있다. 라고 슈정천이 답했다. 우리는 계속 내려가서 매달린 시신들이 있는 구역에 도착했다. 뚱뚱하는 사격으로 모두 로프를 끊어 시신들을 떨어뜨렸다. 시신들의 상황은 알 수 없었고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계속 내려 10m 높이에 이르자 슈정천은 공중에 떠서 손전등으로 아래를 자세히 살폈고 차가운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여러 마리 부서진 웨이지앙 시체가 있었지만 그 여신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괜찮을 리 없으며 살덩어리는 바로 고기물로 부서질 것이다. 그녀는 땅에 닿지 않았고 이는 그녀 몸 안에 특수한 뱀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아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얽히고 설키는 사태가 일어나리라. 인과는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처럼 이미 날아갔다. 길게 말하면 결국 우리는 휘발유로 아래를 한번 태워버렸다. 아주 많은 휘발유를 사용했으며 아래 공기의 온도는 최소 200도에 달했다. 우리가 실제로 내려갈 때는 시신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모두 재가 되었다. 휴정초는 바위 틈에 뱀이 숨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이 다 타고 나서 다시 내려갔고 곧 당나귀와 짐, 그리고 다른 개들이 내려왔다. 우가 땅에 떨어지자 바로 다른 개들을 데리고 사방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슈종천은 그들을 관찰했는데 우가족의 개들은 청각과 후각이 우리의 탐지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후각은 수백만 배 정도 상승할 수 있고 아마도 나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청각은 인간의 16배, 개의 시력은 보통이지만 시야각은 270도이며 개는 황혼 동물이라 황혼빛, 즉 손전등 빛, 환경이 가장 편안한 상황이다. 그들은 경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슈종천은 약간 안심했다. 뚱뚱하니 물었다. 정말 찾지 않을 거야?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대적인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슈정천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오에이 타오가 내려오고 차오샤오 퐁주러는 내려오지 않았으며 바이지아 오이성 일행도 차례로 내려왔다. 슈종천은 그들에게 이상한 일은 모두 일어나기 전에 개들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뚱뚱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전 팀이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내려온 사람들은 무덤덤해 보였고 뚱뚱하는 말했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올라가라. 이 돈은 아마도 너희가 목숨을 쓰게 될 거야. 바이지 야오이션이 슈정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협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슈정천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일을 해본 것이 아니다. 슈종천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돈을 위해서라면 여기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지 않다. 슈종천은 한숨을 쉬며 천동을 가진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일행은 앞으로 나아갔고 지웨이타오가 다가와 나와 나란히 섰다. 이번엔 우리 모두 지팡이를 들었으니 좀 더 여유 있어 보였다.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점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슈종천은 앞에 끝없는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바보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운 좋은 바보는 결국 끝에 도달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